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금리의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금리를 예측할 때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들이나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이야기하는 장기금리 전망이죠.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를 시작했던 1월에 미국 연말 금리 전망 기억나시나요? 올해 시작할 때 미국은 제로금리 상태였죠. 어느 정도까지 올해 금리를 올린다고 봤을까요? 일반적인 전망은 3에서 4회 25bp씩 인상해서 연말에 1%에서 1.25% 정도 올린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지역 연은 총재의 발언 좀 볼까요? 뉴욕 연은 총재 점진적인 금리 인상 예고한다고 발표했어요. 점진적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분기마다 금리 인상 경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아야 1년에 4차례 정도 올릴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또한 가장 대표적인 매파 중 한 명인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3월에 금리 인상 착수해서 올해 3차례 금리 인상 있을 것이다 내다 봤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반년 만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무려 2.5%까지 올라갔습니다. 7월 27일 날 기준금리 2.5% 맞춰졌죠. 자이언트 스텝 2번 하니까 한 방에 2.5%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올 1월에 연말 예상금리가 1에서 1.25%였는데 아이고 지금 연말 예상금리 봤더니 3.5에서 4%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아무도 1월에 점진적인 인상을 주장한 지역 연은 총재 및 경제 전문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월 달에 금리 전망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 7%였거든요. 이때 이제 정점이 가까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물가 상승률을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고 실업률은 계속해서 낮아졌네. 자, 그래서 그 누구도 미래의 물가나 실업률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변경된 지표에 따라서 통화정책 수정은 자연스럽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장기금리 전망은요, 현재 물가나 고용 등을 참고하여서 전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계성이 뚜렷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연초 금리 전망 기억나시나요? 이때 연말에 한 1.75%까지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자, 그런데 7월 28일 기준으로 나온 금리 전망은요 3%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2.75에서 3%가 합리적이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이야기해 줬어요.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올해 1월에 발표된 12월 한국 CPI는 3.7%였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의 CPI 6.3%죠. 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고 그에 맞게 통화정책이 수정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요, 점도표를 비롯한 미래 기준금리 전망은요, 참고사항일 뿐 미래의 금리 수준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를 최고 7%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연준의 내부 보고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하지만 미래에 나오는 경제지표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최근 지역 연은 총재의 강경한 발언 계속 나오고 있죠. 시장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자,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인플레 잡으려면 멀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 추가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여기에 힘을 보탰어요. 인플레이션 정점 못 봤다. 연준이 할 일 더 많다.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부분이죠.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되돌리는데 전념하겠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큰 폭으로 낮아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긴축 행로를 밟겠다고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의 금리 전망, 경로 부분은요, 현재 경제 지표의 우선시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9% 수준의 고물가에서 지역 연은 총재의 강경한 발언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믿고 자산 투자를 결정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부분이죠.
연말까지 한국이든 미국이든 금리 경로는 따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최대 3% 그리고 저는 3.25%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은 3.5에서 4%까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전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워낙 치솟았잖아요. 한국 6%대, 미국 9%대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제 물가 안정 목표들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행이나 연준의 목표 대비 너무 높은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급격히 올라간다는 건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큰 침체를 겪는 것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년이라는 거죠. 자, 만약 물가가 빠르게 하락한다 보겠습니다. 미국은 9%였다가 7%, 6%, 5%, 4%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한국도 6%대에서 5, 4, 3으로 이렇게 낮아진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9% 물가 수준에서 예상했던 장기금리 전망은 당연히 바뀌겠죠. 하지만 현재 나오는 몇 가지 물가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에서는 물가를 예상할 때 체크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에요. 자, 지금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죠.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1년 전 대비해서 수입 물가 10% 이상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또한 국제 유가도 똑같습니다. 자, 1년 전에 한 70불대였던 국제 유가 70불이 안 됐죠. 자, 60불대 후반이었는데 현재 90불대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이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120불대까지 선물 가격이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가 지표에 국제 유가만큼 중요한 거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자, 실제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는 게 보여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어젯밤에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 2013년 6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낮아졌습니다.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8%에서 6.2%로 낮아졌고요. 3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3.6%에서 3.2%로 낮아졌다는 부분이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휘발유 가격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물가 정점 찍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물가 지표란 게 1년 전 대비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1년 전에 국제 유가는 환율 수준이 중요한데 내년 2월부터는요. 국제 유가와 국제 유가 90불대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년 2월 달에 국제 유가가 90불대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게 된다면 석유류 제품의 가격 상승 요인은 사라져요. 아무래도 60불대의 국제 유가와 90불대와 비교하는 거는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다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120불, 150불대 수준으로 치솟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 3월부터는 물가 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 물가 상승세가 현재 한국 6%대, 미국 9%대에서 확연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미국 정책 금리 변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난 한 40년치를 이렇게 보면은요, 산 모양으로 이루어진 게 많이 보실 거예요. 금리 이렇게 올렸다가 쭉 낮췄다가, 올렸다가 쭉 낮췄다가. 자, 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금리를 급격히 올렸을 때는요, 급격한 금리 인하로 이어져 왔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현재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도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 투자 성공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쇼킹 부동산이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는요, 연속된 기준금리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매매 심리가 너무 죽어서 회복 못 될 것 같은데 연속된 금리 변화,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일단 전세 가격부터 치솟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매매 가격, 매매 수요 변화도 일어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연속된 금리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침체인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건데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에는 급격한 금리 인하로
전환될 가능성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유가가 재폭등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을 주장하는 전문가분들이나 유튜버분들 이야기는 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부동산 대세 하락보다는 강하지만 짧은 하락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기회를 봤을 때 올해는 일단 아니고요. 빨라야 올해 말부터 그리고 2024년 초까지를 권해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초를 저는 만기가 되는 세입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자, 나는 하락하는지 무서워서 못 사겠다.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긴축 상황에서 존재하는 로또 분양,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청약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청약 각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